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우리 스모 마판까지 자 우리 황경남 우리 대표님 위성군 후보 이제는 네. 뭐 당선인이 됐고 당선자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선국이 이끌어가실 거지만 어쨌든간에 막판에 좀 치열했습니다. 예. 예. 예, 뭐 백조 관련해 갖고 선거가 유효하냐 뭐 네.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결국엔 자 역대 둘 다 최고의 득표죠. 득표 당선이죠. 당선해가지고 갖고 했는데 또 우리 황 대표님께서 그냥 막판 이렇게 가능하다 식으로 해갖고 네. 해갖고 클릭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6월 3일 지방선거 뭐 이러저러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뭐 지금 우리 제 스타일상 이 패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투표 용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 있으면 하고 네네네. 솔직히 이걸 뭐 묻기가 정치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 뭐가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재 조사 중이고 계속 그래서 조사하고 예. 지금 뭐 의혹이 나오고 예. 근데 문제는 대학내 2030에서 맞습니다. 빌보를 샀다. 어느 맞습니다. 정치적 이념도 없이 네네. 그러고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었다.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아이고, 참. 이거 보면서 2030 우리 MZ세대 막 뭐 자기 생각한다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 참정권에 대한 자기의 소중한 참정권에 그렇죠. 대한 예. 그 정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벌기하고 시위 나가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나왔던 분들이 다 지금 네. 주요 정치권에 그렇죠, 계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위성원, 뭐 문대림, 오영훈 오영훈 다 지사 그쪽, 다 그쪽 출신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 발판 네. 마련됐으면 가름하고 네. 서도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니면 총평 네. 간단하게 일부 차원에서 간단히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네, 말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경험하게 돼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되게 궁금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사항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부분들은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민생을 향한 도민들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것도 역대 부지사 선거에서 가장 최고의 득표율을 경험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성군 도정에 대한 도민들에게 기대가 되게 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민들은요, 민생 회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도지사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도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이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관광산업이나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 청년 실업 등의 지금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의 중심에 뛰어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생각해보고 이념이나 경쟁보다 누가 제주 경제를 살릴 것인가, 우리 위성군 후보나 문성영 후보나 양윤영 후보가 과연 우리 도민들의 이러한 가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긁어줄까에 대한 염원이 되게 많았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위성군 후보의 압승은 민주당 도의의 다수 구속도 확보하게 된 그런 배경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민들은 안정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변화도 선택한 이번 선거였다고 봅니다. 변화의 요구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변화는 그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변화도 요구했던 이런 게 제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의 절반 가까운 득표를 얻게 한 것도 또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도 30% 넘는 득표를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견제하는 것도 도민들은 바라고 있더라. 그런 거로 느껴집니다. 교육은 여전히 이번 교육감 선거가 다른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 좀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는 오히려 것 제일 같습니다. 치열했죠. 예, 도민이 기대에 큰 관심사를 가졌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정치적인 성향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잘 배우고 성장해서 미래의 인재로서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구가 되게 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나와 있던 기초능력 부족 문제라든가 IB 문제, AI 교육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주가 미래 세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저는 이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좀 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공항이 입지가 있는 성산포에 네. 국민의힘의 그 도의원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그러니까. 도의원이 당선되는 걸 보면서 아 제주도민들은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갈등보다는 새로운 해결을 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처럼요 반성과 반대의 극단적인 대립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제2공항이 얘기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10년 동안 계속 현재 상태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도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성산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교차 투표가 진행돼 있어요. 도의원, 그 교육감과 도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은 민주당, 뭐 도지사는, 교육감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보 쪽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찍었고요. 비례대표도 투표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찍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산포에서 살고 있는 유권자분들도 교차 투표를 통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이번 제주도정이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유성곤 후보가요. 성산포 지역만 봤을 때 7,333표 중에서 4,300표를 넘었어요. 그래서 문성유 후보보다 득표율도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선 유성곤 후보가 57%가 성산포 지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57%가 도지사를 선택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현역 의원은 이제 우리 양영식 민주당 후보가 50표로 딱 절반을 넘었어요. 근데 현역이었던 이제 현기정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냈죠. 이런 걸로 보면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유성곤 도정에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치가 승리했어요. 유성곤 후보는 민생을 되게 강조하는 후보였습니다. 공약도 그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민원을 먼저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누가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은 판단했다. 이처럼 제주 정치가요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은 말보다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보다 실천이 정치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말하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았다 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성곤 후보 아까 말씀 주셨지만 100조를 통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허황됐던 일부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허황된 거 아니냐. 그리고 문성기 후보 쪽에서는 그거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유성군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부분들은 제주도가 그동안의 건설이나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제주도의 그동안의 산업 구조에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풍력이나 해상 그리드나 뭐 태양열이나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 특히나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제주도가 어떤 그런 신산업의 전진기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청년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지금 제주도 계속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현재 제주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도지사 후보 가운데 유성근 후보의 이 공약사항이 굉장히 타당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든다.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제주의 인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청년들이 또 일자리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됨으로써 제주 경제가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갖고 삶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약을 유성곤 후보는 제시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유성곤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들을 습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그 도정에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제주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투표했다고 보고해주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 아이 교육을 걱정하면서 투표했다고 보고 또 누군가는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농업과 어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소중한 투표를 행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해석하고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은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